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재백과 이대성입니다. 로버트 그린의 유혹의 기술 머리말을 일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리말만 읽어도 이 유혹의 방대한 600쪽이 넘는 방대한 이 책을 거의 7, 80%는 알 수가 있고 또 그대로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글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한번 성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사랑은 운명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사랑은 운명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멋진데요. 유혹자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사랑이나 로맨스를 대단히 성스럽고 마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편견이다. 우리는 사랑이나 로맨스가 마치 운명처럼 저절로 다가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언뜻 생각에 참으로 낭만적이고 신기하게 보이는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게으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을 유혹하려면 상대방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랑과 로맨스를 우연에 맡기는 것은 재난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사랑과 로맨스를 우연에 맡기는 것은 재난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카사노바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는 사랑과 로맨스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기술을 습득했다. 그가 그처럼 강력한 유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마술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명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이다. 일단 유혹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전략을 세운다면 마법의 주문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유혹자는 사랑을 신성한 것이 아니라 싸워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유혹자는 결코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다. 그 시선은 항상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해 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경우 유혹자는 상대방의 생각을 읽으려 하고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 유혹자가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기 도취에 빠진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증거이다.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유혹자가 될 수 없다. 물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유혹자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밖의 세상에 몰두함으로써 자기를 의심하는 심리를 극복해낸다. 이러한 태도는 쾌활한 정신 상태를 갖게 하며 사람들은 자연히 그런 사람의 주위에 몰려들게 되어 있다. 둘째,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귀중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된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일단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덫에 빠뜨릴 수 있다. 바꿔 말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색안경을 끼고 서로를 대한다. 하지만 유혹자는 자신의 편견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일은 그 사람을 공략하기 위한 첫 번째 전술이다. 유혹자는 마치 벌이 이곳에서 꽃가루를 묻혀 저곳에 날라주는 것처럼 자신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 모두 즐거운 게임과 놀이를 하며 지낸다. 하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그와 같은 즐거움을 잊어버린 채 책임과 의미에 짓눌린 삶을 산다. 유혹자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유혹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인이나 친구에게서도 충분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도 즐거운 삶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뛰어들어 로맨스와 모험을 제공하는 유혹자를 사람들은 결코 거부할 수 없다. 즐거움은 색다른 경험이나 다른 사람에게 압도하는 감정, 곧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만드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압도되어 일상에 지루하면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속으로 나를 유혹해주세요, 나를 유혹해주세요 라고 말한다. 유혹자는 즐거움을 제공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즐거움을 경험하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유혹자의 손길에 자신을 내맡긴다. 유혹자는 스스로도 즐거움에 민감하고자 노력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혹자는 삶을 극장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배우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자신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긴다. 하지만 유혹자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다. 그는 항상 만족할 줄 모르고 젊은 처녀들을 유혹한다. 그는 일단 목표물을 정하면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그것이 동물의 모습이든 사람의 모습이든 가리지 않고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유혹자는 자신의 신분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이든 다 소화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이러한 자유, 즉 그의 몸과 마음에 존재하는 유연성이 그를 매혹적인 존재로 만든다. 사람들은 현실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환상과 놀이를 원한다. 유혹자 차림새, 유혹자에 이끌려 가게 되는 장소, 그의 말과 행동 등 모든 것이 마치 현실을 벗어나 환상의 세계를 연상케 하며 나아가 영화 속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 즐거움을 제공한다면 그 누가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유혹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극장과도 같다. 그곳에서 환상과 현실이 마주친다. 마지막으로 유혹자는 모든 도덕적 판단에서 자유로운 태도로 삶에 접근한다. 그에게 삶은 게임이고 유의의 장소일 뿐이다. 유혹자가 악하다고 비난하는 도덕주의자들도 속으로는 그가 가진 유혹의 힘을 시샘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유혹자는 다른 사람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유혹자는 세상에 유혹적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원칙에 매여 행동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이 삶 자체처럼 정해진 틀이 없이 유연하다고 믿는다. 유혹은 일종의 속임수지만 사람들은 곁길로 나가기를 원하고 유혹받고 싶어한다. 따라서 유혹자는 어디서나 희생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습성을 벗어버리고 삶을 유의로 보는 유혹자의 철학을 받아들인다면 삶이 좀 더 자연스럽고 수월한 휴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생각의 유의를 즐기듯 이 책을 즐겨라. 누구나 매력있고 설득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유혹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유혹의 기술을 갖춘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저항할 힘을 얻게 된다. 힘을 잃게 된다. 바꿔 말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자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유혹의 기술은 물리적인 힘보다는 심리적인 힘이 작용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다. 모든 유혹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선 자신의 매력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어떤 점이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는 목표물에 관해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아내려면 어떤 전략과 행동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똑같이 중요하다. 만일 자신의 성격이나 매력을 알지 못한 채 유혹의 전략을 세울 경우에는 유치한 아첩을 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매력에만 의지할 경우에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은 나뉜다. 유혹자의 9가지 유형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제1부에서는 유혹자의 9가지 유형을 다루고 있다. 이들 9가지 유형을 잘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유능한 유혹자가 되려면 우선 자신의 유형부터 알아야 한다. 아울러 제1부 마지막 10장에는 반유혹자라는 제목으로 유혹을 거부하는 유형의 한 장을 할애했다. 유혹의 24가지 전략과 전술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제2부에서는 사람들을 저항할 수 없게 매혹시켜 유혹에 굴복하게 만들 수 있는 24가지 유혹의 전략과 전술을 다루었다. 그리고 18가지 유형의 희생자를 분석해서 그 내용을 한 장에 담아 제1부와 제2부를 읽고 교량 역할을 하도록 했다. 어떤 유형의 희생자든 모든 한 가지 삶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이 점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유능한 유혹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야만 각 항에 소개된 이론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무시할 경우에는 완벽한 유혹자가 될 수 없다. 이 책에 수록된 아이디어와 전략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유혹자들의 기록과 행적에 근거를 둔다. 여기에는 여러 유혹자들 곧
카자노바, 에로플린, 나탈리 바니, 마릴린 monroe의 해골과 클레오파트라, 조세핀 보나파르트, 존 F 케네디, 듀고 엘링턴의 자서전을 비롯해 유혹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안내서, 사랑의 기술, 위험한 관계, 유혹자 일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남녀 유혹자들은 대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유혹자들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그들이 구사했던 전략을 보면 공상과 유혹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혹자들의 전략은 대개 환상을 유발시켜 상대를 매혹한다. 이 책의 이론은 실천에 옮기려면 유혹의 기술을 완벽하게 연습해야 한다. 환상, 매혹, 연습. 마지막으로 뛰어난 유혹자가 되려면 이 책을 마치 유의를 하듯 읽어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이런 말을 남겼다. 처음에는 기발해 보이는 생각도 있고 어리석어 보이는 생각도 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나는 내 생각이 흐르는 대로 자유롭게 방치한다. 두포이가에 나가보면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그곳에 나와 있는 매춘부들에게 가까이 접근해 이 여자 저 여자를 집적거리다가 되돌아가는 모습이 눈에 띈다. 나에게 있어서 생각이란 바로 매춘부를 집적거리는 것과 같다. 디드로는 사상은 마치 매춘부를 건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떤 생각이든 자신의 상상력을 자극하면 한동안 그것에 흥미를 보였다가 좀 더 나은 생각이 나오면 다시 그것에 재미를 붙이곤 했다. 그는 마치 성적 유의를 즐기듯 생각의 유의를 즐겼던 셈이다. 디드로와 같은 태도로 이 책을 대해주기를 바란다. 이 책에 기록된 이야기와 내용에 잠시 자신을 맡겨보라. 마음을 열고 생각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방치하라. 그러면 이 책의 사상이 천천히 당신에게 스며들 것이며 세상 모든 것이 유혹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유혹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유혹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식도 자연히 변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유혹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식도 자연히 변하게 될 것이다. 제가 머릿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렸는데요. 제대로 읽으면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본문에 있는 내용을 끝으로 제가 한번 마치겠습니다. 무력이나 완력으로 권력을 쟁취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합니다. 현대는 심리전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킨다. 능란한 유혹술이야말로 심리전에 있어 강력한 무기이다. 유혹술로 무장하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의 유형을 파악한 다음 그에 맞는 전략과 전술, 대처 방법을 익혀야 하며 거기에 맞게 실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마술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게임이다. 경영, 협상의 시대는 끝났다. 설득하지 말고 유혹하라. 정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상의 무기는 유혹이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또 통찰해보니 정말 모든 사람의 관계에는 자연의 관계든 인간의 관계든 유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유혹의 기술을 로버트 그린이 말하고자 하는, 정보를 주고자 하는 그 유혹의 기술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로버트 그린의 유혹의 기술 머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